자원 빈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산유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상업적 생산이 가능할지,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차영주 IESET 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보셨지만 탐사 시추 성공 확률이 20%입니다. 20% 숫자가 100%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데 이쪽 분야에서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추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묻혀 있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이 1km 심해에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이제 시추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금만 어긋나도 그걸 발견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20% 정도라고 하면 5번 시추했을 때 한 번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지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5%만 돼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남미 가이아나 심해 같은 경우도 15% 정도 확률인데 이번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라고 나름대로 정부가 책정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우리가 신생대 3기 지역입니다. 여기는 보통 천연가스나 석유가 많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글로벌 석유 회사가 시추에 나서겠다라고 정부에 의향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면 그들의 기술력과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이 확률을 높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자, 내년 상반기에 첫 탐사 시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매장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생산이 가능해집니까? 일단 확인되는 단계는 정부가 내년까지 끝내겠다라는 로드맵을 현재 지금 발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그 양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이제 시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업성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예. 이 검토한 이후에 이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2027년서부터 2028년까지 약 한 2년 정도의 이제 공사 기간을 마치고 예. 다양한 이제 실험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상업 생산은 2035년으로 정부가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11년 정도 지나야 상업 생산이 확정이 되는데 자, 앞에 김지숙 기자의 보도 내용에도 언급이 됐는데 자, 생산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 경제적 가치 이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은 좀 얼마만큼 발전을 했고 배럴당 얼마 정도면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양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이 양이 많으면 비용이 아무래도 좀 줄겠죠. 상대적으로 줄게 되고 예. 양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시추를 저희가 이제 5번 이상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소 한 번 할 때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00억 이상 들어가는 거고 이게 보통 우리가 상업 생산할 때 절반 정도 이 정도 비용을 책정을 하니까 예. 대략 한 1조 정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이상 이제 채굴이 좀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비용 문제는 오히려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를 그래요? 들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북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국 옆에 거기서 이제 원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우리 지금 포항보다 조건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과거 기술로 시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카이핑난이라는 데서 원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심해 4.8km인데 이것을 성공을 해냈고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과거서부터 묻혀 있었는데 비용 때문에 채굴하지 못했던 셰일가스하고 셰일오일 같은 경우 비용이 80달러에서 최근에 6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따라서 이 기술 개발 속도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만 확인이 된다라면 상업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벌써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장량만 확인이 되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추정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유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최근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제 원유를 수입해 오는 거 이거는 이제 공식 가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장기 도입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라면 정부가 밝힌 게 한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5배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와 가스는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저 정도 매장이 확인되고 생산할 수 있다면 이게 좀 바뀌겠네요, 우리 패러다임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가 밝히는 것은 석유는 4년 정도 사용 가능하고 예. 천연가스는 29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량 수입을 하지 않고 그렇죠. 이걸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수입과 병행을 해야 되겠죠. 예.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4년, 29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고유가라든지 고천연가스 쓸 때는 우리가 수입을 줄이고 우리 걸 좀 많이 생산해내면 그 변동폭을 줄일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우리는 지금 에너지 100% 수입을 하고 있고 이건 다 달러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달러가 안 나가게 된다면 환율의 안정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투자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원유를 생산해낸다는 게 단순하게 몇 년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구조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역입니다. 최보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포항 동빈내항 부두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 1시간 남짓. 시야에서 육지가 사라지고 드넓은 수평선이 펼쳐집니다. 정부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곳은 포항 호미곶에서 동쪽으로 90km가량 떨어진 해역. 8광구와 6-1 광구로 넓이는 8,900여 제곱킬로미터, 서울시 15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인데요. 앞으로 이곳에 시추 장비가 들어서게 됩니다. 포항 일대는 예전부터 석유 매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미 1960년대 포항 해역에서 민간업체와 국립지질조사소가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석유 파동 직후인 1975년엔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해 화제가 됐다가 경유 성분으로 확인돼 결국 소동으로 일단락됐습니다. 2017년엔 포항 남구에서 공원 굴착공사 중에 땅속에서 천연가스가 나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타고 있습니다. 불의 정원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지만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포항 영일만에 다시 국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 차 소장님, 우리나라 석유 탐사, 가스 탐사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다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1970년대 7광구 개발, 또 90년대 후반에 동해 가스전 발견이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우리가 이제 그 7광구라고 보이는 게 이제 7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역에서 원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법을 제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광구를 나눈 거죠.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보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거기에 이제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참 신기한데 78년에 제 7광구라는 노래가 나왔었습니다. 정난이 씨가 불렀 노래인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관심이 높았었습니다만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고 요거는 아직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시출해봐야 되지만 이 구역은 한일 공동협정을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동해에서 가스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업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비용이 한 1조가 넘게 들어가는 거였고 여기서 나오는 예상 수익은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여기서 한 2조 6천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2조 6천억에서 1조 2천억을 빼면 1조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서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4년도에 95번째 산유국이 됐는데 자 오늘 좀 마지막 질문인데 놀라운 건 오늘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도 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성공 가능성도 20%이고 주식 투자에 좀 주의할 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오해와 불확실과 확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는 주식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가스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시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석유공사가 담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좀 논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리 동해 이광구 때 지분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발할 때
지분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불확실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35년의 상업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추를 5회 이상 할 것이고요. 물론 외국계 회사가 주도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피팅 밸브라는 것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겠죠. 예. 최소한 1kg 밑에 묻혀 있다라고 보면 2kg까지 시출해야 된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피팅 밸브 업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호황기를 맞을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이건 먼 미래다가 아니라 요건 내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영주 ISS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